서울 노원구의 한 요양병원. 밤 11시. 복도의 형광등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조무사 김지원. 32세. 그녀는 오늘도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302호실 앞.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한 할머니. 박순덕 할머니 78세. 말기 간암 환자. 의사로부터 선고받은 여명은 단 3개월. 할머니는 손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은 젊은 여성. 배경에는 은하수 다방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1970년대 명동의 어느 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밝혀지는 어머니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원은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나야. 젊었을 때. 사진 속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명동 은하수 다방. 1975년. 할머니는 그곳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방 레지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커피를 팔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요. 남편은 교통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아들은 혼자 집에 두고 매일 밤 다방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197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다방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동백 아가씨. 할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내 노래를 녹음했어요. 릴 테이프에. 할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지원 씨,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3개월이라고 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죽기 전에 그 테이프를 찾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지원은 당황했습니다. 50년 전 일입니다. 그 다방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 20년째 나를 안 만나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애는 날 원망해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다방에서 놀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의 밥 먹이려고 학교 보내려고 목숨 걸고 일했던 거예요.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테이프를 찾아서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그 애를 사랑했는지, 그날 밤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마나 그의 생각을 했는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요. 지원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볼게요, 할머니. 약속할게요. 하지만 지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50년 전 사라진 릴 테이프 하나를 찾는다는 것. 그것도 단 3개월 안에. 다음 날부터 지원의 탐색이 시작되었습니다. 퇴근하지 않고 병원 휴게실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검색창에 명동 은하수 다방을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1985년 재개발로 철거되었다는 기사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1970년대 명동 관련 자료를 뒤졌습니다. 당시 신문 마이크로필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의 눈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집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지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할머니의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찾을게요. 할머니는 지원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지원 씨.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들 있잖아요. 지원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도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습니다.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야간 근무를 하며 낮에는 아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지원은 할머니의 모습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때 지원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과거가 그려졌습니다. 1975년 명동거리. 네온사인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하수 다방. 젊은 순덕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다방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습니다. 손님들이 테이블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순덕이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췄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동백아가씨의 첫 소절이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다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순덕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무대 뒤편 구석진 자리.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릴 테이프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이 눌러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작은 단칸방. 어린 민준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준이 배를 움켜쥐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배고파. 식탁 위에는 찬밥 한 그릇. 민준이 그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지원은 한 대학교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한국 근현대 대중문화를 연구하는 교수님. 지원은 할머니의 사진과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 은하수 다방. 거기 알죠? 1970년대 명동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어요. 지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명동 다방들은 가끔 특별한 서비스로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노래를 녹음해주곤 했어요. 지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그 녹음들은 어디에 보관되었을까요? 교수가 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보통은 다방 매니저가 보관했죠. 하지만 은하수 다방은 1985년에 철거되면서 대부분의 자료가 소실되었을 거예요. 지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당시 은하수 다방 단골이었던 분들이 아직 살아계실 거예요. 교수는 노트에 몇 개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한번 연락해 보세요. 지원은 감사 인사를 하고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지원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은하수 다방? 거기 많이 갔었지. 하지만 누가 노래 불렀는지는 기억 안 나네. 두 번째 할머니. 나는 거기서 커피만 마셨어. 노래는 잘 모르겠어. 지원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할아버지. 82세. 지원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 순덕이잖아. 지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순덕이 목소리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였어. 그때 명동에서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부른 노래를 녹음한 사람 아세요?
할아버지가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릴 테이프. 그거 말이지. 그건 다방 매니저가 했을 거야. 지원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매니저 이름 기억하세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최정수였던 것 같은데. 그 친구도 순덕이를 좋아했거든. 지원은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분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글쎄, 다방 문 닫고 나서는 소식이 없어. 근데 누가 그러던데 부산에서 작은 서점을 한다고 들었어.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부산, 최정수, 서점.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원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302호실 박순덕 환자분이 갑자기 혈압이 떨어졌어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에요. 지원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들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할머니의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버텨요. 제가 찾았어요. 그분 찾았어요. 할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정말 인가?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산에 계셔요. 제가 갈게요.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원 씨. 근데 우리 아들. 지원은 다짐했습니다. 아드님도 꼭 모시고 올게요. 약속할게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부산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원은 할머니의 보호자로 등록된 손녀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6세 대학원생인 서윤. 상황을 설명하자 서윤은 울먹였습니다. 제가 바로 갈게요. 그리고 할머니 아드님께도 연락해 볼게요. 20년 동안 안 만나셨지만 어쩌면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산행 KTX 안. 지원과 서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이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사진 처음 봐요.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셨는지 몰랐어요. 지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홀로 아드님을 키우면서.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는 할머니를 원망하셨대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맨날 밤늦게 들어오시고 크리스마스에도 혼자 있었고.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다방 레지라고 놀렸던 애들 때문에 학교에서 싸움도 많이 했대요. 지원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드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아빠는 아직도 마음을 못 푸신 것 같아요. 지원이 서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그 테이프가 모든 걸 말해줄 거예요. 기차는 계속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2시간 30분의 여정.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영독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작은 서점이 보였습니다. 추억의 서점이라는 간판. 지원과 서윤은 서점 문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책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최정수 선생님이신가요? 할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원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분 아세요?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덕이.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덕이를 찾아오셨군요. 할아버지는 세 사람을 서점 뒤편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습니다. 순덕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말기암이세요. 얼마 안 남으셨대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 할머니가 부른 동백아가씨를 녹음하신 게 선생님이신가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녹음했어요.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덕이를 사랑했어요. 1970년부터 알고 지냈죠. 그 사람이 은하수 다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다방 매니저였어요. 순덕이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들었죠. 그 사람 목소리는 정말 천상의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순덕이의 눈빛은 항상 슬펐어요. 어느 날 순덕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순덕의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정수 씨, 나 집에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의 아빠는 돌아가셨고 나 혼자 키워야 해요. 그 애를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순덕이에게 청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 반대했죠. 재혼한 여자 게다가 아들까지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을 수 없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겁쟁이였어요. 집안을 설득할 용기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어요. 할아버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1975년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이 순덕이의 마지막 공연이라는 걸. 순덕이가 다방을 그만두고 낮 일자리를 구했거든요. 아들을 더 이상 혼자 두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오래된 릴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는 작은 상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순덕이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을 간직하고 싶었던 거죠. 할아버지가 테이프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만지듯이. 50년 동안 이 테이프를 혼자 들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순덕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서윤이 울고 있었습니다. 지원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테이프를 지원에게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려드려야죠. 이건 제 것이 아니라 순덕이의 아들 것이니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민준 씨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순덕이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평생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용기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지원이 테이프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느꼈습니다. 이 작은 테이프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50년 동안 간직된 사랑. 그리고 이제 전해져야 할 사랑. 서울로 돌아가는 KTX 안. 지원은 테이프 상자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부탁이 있어.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 할머니가 얼마 안 남으셨대. 그리고 아빠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대. 또 침묵. 아빠, 제발.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긴 침묵 후. 알았다.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빠. 병원 302호실.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찾았어요. 인가? 지원이 테이프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찾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52세. 대기업 상무. 20년 만에 어머니를 보러 온 아들. 민준은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침대에 누운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20년 전보다 훨씬 작아진 어머니. 할머니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거 들어봐. 할머니가 아빠한테 들려주고 싶어 하셨어. 지원이 오래된 릴 테이프 재생기를 꺼냈습니다.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지지직. 그리고 희미한 반주 소리. 그리고 목소리. 젊은 순덕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백 아가씨. 첫 소절. 두 번째 소절.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50년 전 그날 밤의 목소리. 시간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으로 온 목소리. 민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노래가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소절. 그리고 테이프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덕의 목소리.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오늘도 너를 혼자 두고 여기 있구나. 민준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들어갈게. 이 노래 들어봐. 이게 엄마가 너한테 부르는 자장가야. 엄마가 너를 위해 부르는 노래야. 민준아, 사랑해. 엄마가 정말 정말 사랑해. 병실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전 몰랐어요. 전 정말 몰랐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엄마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저는 엄마를 원망했어요. 제가 배고플 때 집에 안 계셨던 것,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었던 것, 친구들이 엄마를 놀렸던 것, 그 모든 게 엄마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엄마는 저를 지키고 계셨던 거잖아요.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이제 괜찮아. 민준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포옹. 엄마 사랑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가 아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엄마도 너를 정말 사랑해. 지원과 서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평화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네.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더 계셔야 해요. 저랑 더 많은 시간 보내야 해요. 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이걸로 충분해. 엄마는 이제 행복해. 2주가 지났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품에 안긴 채로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영정사진 속 박순덕 할머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은하수 다방에서 찍은 그 사진. 조문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동백 아가씨가 흘렀습니다. 50년 전 어머니의 목소리로. 서윤이 아버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도 조문을 왔습니다. 민준이 지원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지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진심을 전하신 거예요. 민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어머니께 쓴 편지. 어머니 관 속에 넣으려고요. 민준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의 노래는 저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그 힘든 시절 엄마는 노래로 견뎠고 저를 지켰다는 걸. 엄마가 다방에서 부른 모든 노래는 제게 부르는 자장가였어요. 엄마가 밤늦게 들어올 때마다 제 이마에 입맞춤하신 것.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는 것. 이제 압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다음 생에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밤, 지원이 퇴근길에 걷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지원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전화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 뭐야, 갑자기 왜? 지원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갈게. 하고 싶은 얘기 있어. 무슨 일 있어? 지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 그리고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그래. 엄마도 사랑해. 지원은 계속 걸었습니다. 집으로.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엄마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이것은 한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무엇을 소원하고 계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인생은 짧지만 사랑은 노래가 되어 남는다.